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분을 만날 텐데요. 여러 설명보다 제 멘트보다 이 영상이 충분할 것 같아서 영상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너시아의 김효희 대표님 영상으로 만납니다. 저희도 카이스트 박사과정을 하다가 4명의 여성 과학자 친구들끼리 자본금 1,000만 원 가지고서 창업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3년 만에 한 200억 정도 매출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회사는 사실 시장보다 한보 반 빨라야 되는데요. 이 150조라는 숫자가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 한보 반 빠른 스타트업들을 매우 많이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벤처 생태계에 고른 기회를 가도록 운용을 해주셔서 전반적인 경제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감사합니다. 예, 자 박수 계속 치면서 만나겠습니다. 자, 이너시아의 김효희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출연은 라디오는 처음이시죠? 많이 하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놓쳤네. 놓쳤네. 바쁘셔가지고. 예. 자, 저 한판선에 처음 찾아주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영상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예. 저는 카이스트를 다니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우리 일상 좀 바꿔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생리대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너시아라는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고 저희는 한 4년 정도 된 스타트업입니다. 야, 매출이 3년 만에 200억. 야, 우리 박성태 시장이 1년 매출이? 아유, 감히 뭐 제가 얘기를 못하죠. 그런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도 포브스 코리아의 30 언더 30 여기에 이름으로 이게 어떤 건지 우리 이재용 의원님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대단한 거죠. 예. 30명밖에 없대요. 30명. 30 이하, 미만? 이하. 네, 미만. 거기에서 성공한 분들. 남녀 통틀어서. 네. 30대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20대 중에서. 20대 중에서. 근데 이게 기업인들도 있고 그렇지. 기업인들도 있고 뭐 예술인들도 있고 스포츠 뭐 있기 때문에 기업가 중에서는 굉장히 그 소수의 진짜 셀렉티브하게 떨리는 눈으로 저를 보셨는데 맞습니다. 네, 맞죠. 떨리는 눈은 제가 존경해서 갑자기. 뭔가 이게 좀 정치 얘기만 하다가 이렇게 또 벤처 사업가 성공한 분을 만나는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니 저의 노후를 책임져줄 분들이에요. 노후를요? 살기는 벤처이기 때문에 벤처들이 막 나오고 저는 사실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99년 2000년에 사실은 코스닥 거품이 있었고 그때 IT 기업들 지금의 벤처들이죠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그런 힘으로 꽤 오랫동안 먹고 살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그런 게 필요하고 김효희 같은 대표님들이 그런 많은 회사들 창업하고 생태계를 만들어가면 제가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죠. 정확한 지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서 말했던 것도 벤처 생태계가 살아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지 이 벤처 생태계가 살면 이 경제계가 그냥 다 좋아지는 건데 그냥 단순히 돈을 붓는다고 해서 이 경제 시장이 좋아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누군가는 만들어내야죠. 만들어내야지 거기서 낙수 효과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맞습니다. 경제 생태계가 좋아지신 것인데 여성 헬스케어 스타트업입니다. 이너시아 생리대를 만드는 곳이고 회사명이 굉장히 잘 지었어요. 이너시아. 한판승부만큼 좋은 것 같아요. 이너시아. 누가 지으신 거예요? 대표님이 지으셨어요? 저희 창업자들이 다 같이 이제 공대생들이어가지고 엑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회사 이름 뭘로 할지 100개 쭈르륵도 써놓고서 이 중에서 뭘로 할지 이제 보팅해서 나온 친구인데요. 투표를 해가지고 네, 이너시아는 이제 영어에서 이너시아는 이제 관성이라는 뜻입니다. 물리학에서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인데요. 무거운 물체는 관성이 커서 오랜 시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런 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생활 일상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와 관성이 큰 것처럼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관성이 크다. 그래서 오랜 시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그런 크고 중요한 문제들을 기술로서 바꿔서 새로운 고객의 관성이 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너시아. 저희 한판승부도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관성적으로 항상 듣는 프로가 되고 싶은데 관성이 좀 가벼워요 지금. 새로운 관성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관성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될것 같습니다. 나는 완전히
왜 하시는 일과 반대되는 단어를 썼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것도 정확한 지적이신 게 여성들이 생리대를 관성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좋은 물건을 써야지 왜 관성으로 쓰지? 쓰는 대로 쓰지 말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관성을 만들어드리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듣던 방송만 듣지 마시고 한 말씀 붙이시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대표님 과학자셨잖아요. 그 원래 전공의 의학 AI. CT 같은 의료기기를 연구하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함께 창업하신 분이 4명의 그러니까 3명의 친구들 같은 과? 다들 과는 달랐고요. 예. 전공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만나셨어요, 4분이? 그러면? 부끄럽지만 저희가 카이스트에 사진 나가고 있어요. 이노시아 제공. 4분인데 네. 우리 대표님이 왼쪽에서 두 번째 맞죠, 그죠? 예. 홍보대사입니다. 카이스트. 네. 홍보대사. 학부 때부터. 그래서 저희가 10년 넘게 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학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성 과학자들이 필요하고 카이스트에도 이렇게 훌륭한 여학생들이 많으니 여학생 중에 공부 잘하는 공대생은 많이 오세요. 라는 홍보대사 4분. 네, 여학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카이스트로 와서 연구개발하세요 하면서 이제 알리는 일을 했었죠. 그렇군요. 네. 홍보대사 하시다가 이게 뜻이 맞아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창업을 하자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긴 겁니까? 사실 홍보대사 하면서 친해진 거는 뭐 학부 때이고 그 이후로 이제 대학원 생활할 때까지도 친구를 했던 건데요. 예. 나이는 조금씩 다른데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네. 밥을 먹는 게 중요하구나. 역시 모든 것은 밥에서 시작합니다. 밥에서 나온다. 식구죠, 그렇죠. 네. 밥을 먹다가 무슨 연구하냐 이렇게 서로 물어봤는데 전혀 서로 모르겠더라고요. 각자 연구 분야를 이해 못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너는 꿈이 뭐냐 하는데 나는 뭐 어디 유학을 가서 교수가 될래, 뭐 아니면 어디 취직을 하면 돈을 많이 번대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하는 연구가 정말 멋있는 연구라서 뭐 이렇게 되면은 세상을 살릴 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앉아서 밥 먹다가 갑자기 왜 우리는 과학자가 되기로 해놓고 앉아서 취직 걱정하고 있지? 돈 벌 걱정하고 있지? 그날 좀 저희가 뭔가 우리가 꿈꿨던 과학자는 뭔지 되돌아보자 하면서 우리가 어릴 때 꿈꿨던 과학자는 우리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의 일상을 바꿔주는 거였는데 그럼 왜 의사 가운이나 뭐 과학자 가운 입은 사람들이 막 인터뷰하면 멋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살리는 기술, 우리를 더 낫게 하는 기술들을 이제 발명했다. 막 이런 걸 보면서 과학자를 꿈꿨는데 실제 과학자가 된 저희의 모습은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직접 창업을 하자. 아니 근데 그게 생각하는 거랑 그렇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랑 창업을 하고 싶은 것과 실제 창업을 해내는 것은 엄청난 차이다라는 말씀인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용기, 그 관성을 깬 건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사실은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가 뭐 연구 과제 계획서 같은 거 잘 쓰니까 교내 창업 경진대회 나가보자 해서 그냥 교내 창업 경진대회 나갔는데 덜컥 1등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냥 이 모험이 시작됐습니다. 어드벤처. 네. 지금 제품이 당시 창업 경진대회 1등한 제품인가요? 아닙니다. 그 아이디어랑 또 다르고. 창업 경진대 다른 아이템이었어요? 그럼 또 그건 제가 방송 끝나고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다른 게. 죄송합니다. 네, 의료기기였는데. 의료기기. 못해. 저도 못해 본인은. 의료기기. 네네.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일상에 가까운 일을 하자. 그러니까 나도 고객인 일을 해야지 정말로 좋은 기술을 개발하겠다. 필요를 정확히 아니까. 필요를 정확히 니즈를 아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귀한 딸 4분이 이제 카이스트 가서 훌륭하게 과학자가 돼서 유학을 MIT 가서 다시 카이스트 교수로 복귀를 한다거나 혹은 유명 뭐 인텔이나 뭐 이런 회사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 반응은 어땠어요? 사실 제가 이제 나머지 3분 부모님께 늘 죄송하죠. 늘 이제 고생시키는 거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멋진 부모님들이었던 게 다들 응원한다.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데 너네가 진짜 기술 가지고 일상을 바꾸는 걸 해보고 싶다고? 그래 해봐라 하면서 그냥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뭐 다 그분들을 인터뷰를 해야 되겠네. 아 부모님들? 네. 근데 저도 제 딸이 만약 그렇다면은 네. 이건 충분히 응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본금이 뭐 1억 원이 넘고 여긴 1,000만 원이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막 1억 원이 넘는다. 그럼 그건 다시 생각해 보자. 네가 알아서 해봐라라고. 1,000만 원 정도면 제가 어떤 뭐 열심히 해봐라라고. 다만 저는 자본금을 1원도 다 보태주지 않으셨습니다. 아 부모님들이 저희가 창업 경진대회 나가서 탄 상금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경진대회가 중요하네요. 네. 사실은 그런 경진대회 하면 저는 그냥 뭐 또 어른들이 왜 자꾸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창업하라고 하나. 아니 본인들은 창업 안 해놓고 왜 젊은이들을 어려운 길로 몰아세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창업하는 본인들이 하세요. 어른들이 왜 또 젊은이들 어려운 길에 몰아넣었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실제로 그게 또 연결이 됐네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게 사실 이 창업 대회를 통해서 실제 창업을 하는 비율이 엄청 높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팀들이 이렇게 특이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 유니콘 같이 딱 나오게 되는 것 그렇죠.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경진대 아이템은 의료기기였고 지금 성공하신 건 생리대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뭔가 네 분이서 기술이 있었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연구를 하셨던 겁니까? 저희가 가졌던 기술 중에서 우리 일상에 쓸 수 있는 거, 우리 일상에 가까운 것들을 그냥 주르르륵 또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다 엑셀이 적었습니다. 중요하군요. 그렇죠. 공대생들은 뭘 쓰지 않으면 불안해요. 네. 문과는 불안하게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엑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특허 논문들을 다 붙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진짜 좋은 제품이 나오겠네 하는 걸 쫙 다 붙여놓고 그걸 순위를 매겼어요. 뭐가 더 우리한테 더 밀접하지? 혹은 시장이 크지? 서파할 수 있지? 이것들을 다 점수를 스코어링을 하고서 거기서 상위로 나온 친구를 갖다가 선정을 했는데 그때 나온 게 이 생리대 속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1등, 2등이 뷰티에서 사용하는 어떤 소재들의 문제였는데 결국 이 소재가 문제네. 이 소재를 더 안전하고 더 좋게 만드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공 이 기술로 충분한데 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술로도 충분히 만들었다. 그래서 만든 게 라보셀. 대표님께서 근데 이 라보셀을 직접 먹어보시기까지 했다면서요? 이 저희가 어쨌든 생리대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라보셀. 안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안전성을 남한테 실험할 수도 없고 뭐 동물한테 실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일단 이제 우리가 실험자가 되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피부 부착만 했는데 별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예민한 피부가 어디냐? 결국 우리 내부에 이제 있는 피부들 전망인 건데 흡수율이 높으니까 먹어보자. 그러니까 이게 피부와 관련된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본인들 먹어보기까지 했다라는 거고 도축장까지 가셨다는데 도축장이라 하면 그 돼지 잡는 뭐 그런 곳이죠. 네, 소 돼지 잡는. 왜 또 거기 가셨어요? 이제 저희가 생리대를 개발을 하는 건데 기존의 생리대는 딱히 연구가 되던 분야는 아니에요. 당연하지만. 그래요? 네, 마케팅 위주로 돌아가던 시장이고 여기에서 소재를 연구하는 게 프로토콜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가는 길이 어떤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였던 거예요. 남이 가지 않은 길이에요. 네, 그래서 흡수체를 만들었는데 얘의 물성을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할 방법이 세상에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은 물로 실험을 했었어요. 원래는 물을 붓고서 흡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실험을 하는 게 기준이었는데 생리대를 만들 때. 네, 근데 당연하지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분비물은 고체거든요. 물이라고 볼 수 없죠. 물이랑은 전혀 다르게 이제 사실 피도 보면은 고상이 훨씬 더 비율이 높고 끈적끈적하고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온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소금도 들어가 있고 쉽게 생각하면은 철도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물을 흡수할 때의 거동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서 물은 100배를 흡수하는데 쉽게 말하면 갑자기 피를 부으니까 흡수는 하나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샘플 한 300개까지 만들어서 흡수력 좋은 거 만들었다. 이제 됐다 했는데 피를 부으니까 흡수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새로 기준을 만들자 해가지고 피를 구하러 다녔는데 피를 구하기 위해서?
당연하지만 피를 누가 주겠어요. 실험용 피는 매우 비쌉니다. 이제 사람의 피나 뭐 아니면 정제된 피들이 이 팔기는 하는데 매우 비싸거나 아니면은 얘가 고체가 다 걸러진 상태인데 저희가 진짜 피에 제일 가까운 걸 찾기 위해서 직접 도축장을 가게 된 겁니다. 돼지 피가 그러면 사람 피와 제일 비슷한 그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선지를 했었지만 선지를 짜서 쓰다가 이건 고체가 없네. 직접 피를 이제 받으러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 생리대를 그 수년간 단연간 만들고 판매해 왔는데 그들이 그 피에 대한 실험을 안 했다는 뜻인가요? 거의? 저희가 창업한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사실 기술을 쓰는 분야와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개발하는 팀이랑 이걸 갖다가 생리대에 넣어서 판매하는 팀은 다른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까지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어떤 있던 제품으로도 다 잘 판매가 되고 있으니. 네. 그러니까 대표님은 그 두 가지를 융합한 회사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R&D를 많이 하는 회사에만 취직을 하셨으면 그 회사에서 개발을 하셨을 그런 인력들인데 사실 젊은 시절에 의지를 갖고 도전을 해서 본인이 창업도 하고 개발도 하신 그런 상태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까 저희가 오프닝 영상에 이제 우리 대표님 나온 그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이제 어떤 장소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영상이었어요. 어떻게 가게 되신 겁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국민성장펀드를 150조짜리로 이제 기획을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는 이제 국민보고회 자리에는 보통 금융계 인사분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수혜가 돌아가는 수혜자들은 스타트업들이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제가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펀드가 만들어지면요. 이게 이제 뉴스를 전화보면 액수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과연 이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분배가 돼서 나중에 또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이냐 뭐 그것도 전혀 좀 측정이 안 되고 그 이유가 좀 피드백이 없어서 이 정책의 효과성과 대상의 문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불신이 많거든요. 사실은. 대표님 보시기 어떠세요? 실제로 이게 집행되는 현장도 보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발언을 하게 된 건데요. 이게 펀드가 갑자기 큰 액수가 생성되게 되면은 갑자기 기업들이 우르르 생겨나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좀비 기업들도 그때 많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좀비 기업 뭐예요? 그냥 이제 국가에서 흘러나오는 돈만 이제 받아서 되게 좋은 기술이나 좋은 사업 아이템보다는 이런 정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태어난 회사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벤처 붐이 있을 때마다 아까 거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큰 정책 자금들이 생기고 그때 벤처 붐이 훅 일어났다가 좋은 기업들은 막상 수혜를 보지 못하고 그 거품이 꺼져서 뭐 다시 이제 어려운 경제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150조 펀드가 이 숫자 자체가 높다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너무 환영하고 좋지만 또 어떤 한 분야에만 몰리게 되게 되면 그 분야의 스타트업들만 또 우르르 생겨나고 다시 또 그 거품이 생겨날 수 있는 또 우려가 있어서 너무 AI만 또 하니까 저 AI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근데 사실 또 국가 전략 산업을 이렇게 큰 액수를 투자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성장시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한 분야에만 몰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반대편이 생기겠죠. 요즘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벤처분 불 때 정책 자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컨설턴트 같은 분들이 계셔서 이 정책 자금 따는 법 맞아요. 기획서를 잘 쓰면 경진대회 나가서 그렇죠. 기획서를 잘 내면 이제 일단 정책 자금을 이제 정부 부처에서 내야 되니까 줘야 되니까 사실 그 주는 것도 일이에요. 제대로 줘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인지 잘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서류 잘 갖춰오면 주고 이걸 도와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 지금 소위 말해서 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셨잖아요. 제가요? 성공하셨다는 표현이 최소한 아직 멀었습니다. 제 노후를 책임질 분에게 지금 200억 매출. 너무 멀었습니다. 알겠어요. 성공의 가도를 이제 달리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려되는 거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이게 좋은 제품이 나오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뭐 뜨겁고 할 때 대기업들이 이제 그 기술을 탈취한다거나
뭐 갈취한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뭐 이상한 형태의 협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왜냐하면 워낙 자본금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방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 계획 뭐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시면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당연하지만 특허나 이제 물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은 마련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잘 그쵸. 아시다시피 실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특허는 오히려 내놓으면은 따라하기 쉽다 막 이런 말을 맞아요. 들을 정도로 네. 진짜 중요한 부분은 특허에 넣지 마라 막 이런 말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서 느낀 게 예. 우리가 했던 기술이 막 엄청난 허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굳이 생리대에다가 이렇게까지 연구를 열심히 할 놈들은 없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으로 좀 열심히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수능도 끝났습니다만 사실은 그 대학 입학 배치표를 보면 의대 쫙 치대, 수의대, 한의대 한 다음에 공대 이렇게 나온다고 뭐 좀 들었는데 사실 물론 이제 소신자라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이렇게 너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로 많이 집중되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 이 현상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대표님. 제가 극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저도 한 명의 연구자로서 좀 이 현실이 되게 뼈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되게 한 서너 명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어릴 때 공부 잘했었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의대 갈 만큼은 공부 못했나 보네. 혹은 공부 그렇게 잘하는데 왜 공대 갔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식부터가 공대나 이공계에 대한 어떤 인상이 훌륭하다는 인상이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네. 근데 박성태 아저씨나 이재영 아저씨나 박재영 아저씨 세대에는 전교 1등이 공대 갔거든요. 전자공학과. 그때 물리과 가고. 물리학과 가고. 물리학과, 컴공과 이런 데. 네, 컴퓨터공학과 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다 갑자기 세대가 바뀐 것이냐. 근데 정말 슬프게도 왜 그렇게 가는가를 물었을 때 야 돈이다는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서문을 열면 어떻게 다가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위신. 뭔가 그쵸. 나는 똑똑하고 잘했으면 당연히 의대에 가야 된다는 그런 위신. 저도 제 딸들에게 의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이제 일단 못 가기도 하고요. 근데 권유하지 않는데 굳이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는 것보다 지금처럼 도전해서 업적을 이루고 훨씬 낫죠 사실은. 인류의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사실. 네. 큰 과학 기술이라든가 그 연구 자체가. 근데 이런 도전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아마 실패하거나 부담이 되거나 왜냐하면 실패할 경우 사업에 때 실패하면 주변인들에게 부담이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데 사실은 이렇게 창업을 해서 실패한다는 경험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 경험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벤처 캐피탈부터 해서 그런 창업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실패하더라도 그런 경험들을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좀 토대가 마련됐으면 정부가 그런 걸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애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패가 거기에선 자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채가 된다고. 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과학기술인 이제 국민보고회에서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공계 R&D 과제 성공률이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한 거를 실패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실패할 목표를 해놓고서 무조건 성공할 목표를 해놓고서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좋은 기술이 나와서 진짜 세상을 바꾸려면 실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놓고 실패해도 거기로부터 레슨런을 가지고 또 다시 도전하게 하는 이 선순환이 필요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부어라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좋은 연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있고 그래서 산업 생태계가 생기고 여기에서 다시 연구계로 돈이 흘러가고 그걸 통해서 큰 보상을 받는 연구자, 과학자들이 생겨나야지 이 선순환이 굴러가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앞으로의 목표는 뭔가요? 저희 회사의 목표요? 아직 3년 지금 200억 매출하셨는데 또 다른 목표. 넥스트 스텝.
지금까지는 정말 과정에 불과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창업할 때 가졌던 목표는 우리가 정말 좋은 연구를 해서 고객들의 일상을 바꾸자였는데 예. 지금까지는 정말 작은 분야의 일상만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고객들의 전 일상 그리고 특히는 여성들의 일상 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글로벌 fem텍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너시아의 우리 더 하면 안 돼요? 예, 시간이 없었어.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김효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